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데이터 분석의 사실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을 하고 나면, 자, 이것을 어떻게 가장 잘 시각할 것이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까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처리 이후에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룹별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걸 우리가 탐색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탐색을 한 이후에 원래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그것들을 데이터로 시각화로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각화라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축약, 요약된 자료를 테이블로 제시하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 그래프로 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능력이 우수하다, 실무 능력이 우수하다 함은 분석 능력도 잘 갖춰야겠지만 그와 걸맞는 이제 시각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먼저 데이터 시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이론적 배경을 좀 배워보시고요. 그 이후에 기본적인 시각화하는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각각 변수별로 또 이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이냐 연속형 변수냐 아니면 명목형 변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주요 그래프 시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시각화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열 시각화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늘날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인간은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각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감각은 바로 눈입니다. 사실 청각보다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대부분을 시각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시각이 한 70%를 넘어가고요. 자, 청각이 한 13% 정도, 그 다음에 후각이 7% 정도. 나머지 촉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3%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답게 활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 정보 기관이 바로 시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각적인 이런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시각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학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질병 연구의 대가죠. 존 스나우라고 하는 역학 연구자가 바로 콜레라, 과거 이제 콜레라가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레라 맵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면 왜 사망 추세가 지역별로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보다 어떤 지역이 왜 사망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 존 스노우는 막대 그래프로 코로나 맵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더니 이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냐면요. 존 스노우라는 이 역학자는 코로나 이 맵, 그러니까 코로나 이렇게 막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어떤 특정 우물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높아졌다, 전면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전파율이 높아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시각적인 인사이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우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염이 된 것이죠. 전염이 확산된 것이죠. 자, 이것은 완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콜레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쥐나 이런 것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뭐 흑마술, 마녀가 흑마술을 했거나 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사실은 전파하는 병이잖아요. 전염하는 매개체가 있는 것이고 그 매개체가 우물이라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각적인 맵이 없다면 우리가 단순 수치만으로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에도 숫자로 설명하기보다는 맵의 형태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데이터 시각화의 대표적인 우리가 사례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존 스노우의 콜레라 맵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막대 그래프 형태가 보이시죠? 자, 이것이 사망률이에요. 지금 콜레라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런던, 영국의 이제 그 과거 런던의 이제 지도인데요. 보시면, 자, 지금 고루 펼쳐진 게 아니라 런던 자체가 평균적으로 그 전염병이 퍼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런던의 어떤 중심부에서 콜레라 사망률이 극히 높다라는 건 이례적인 거지 않습니까? 즉 이걸 또 확대해 봤더니 우물이 우리가 어떤 매개체였다, 전염병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 맵을 통해서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예방의학의 우리가 선구자이신데요. 존 스노우가 이 콜레라균을 예방하는 솔루션을 이걸로 제시를 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 버락 오바마 시절, 대통령 시절, 우리 지금 대통령의 전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전 미국 대통령이죠.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작성된 미국 예산에 대한 시각화 트리맵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트리맵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것을 트리맵이라고 합니다. 자, 트리맵은요, 여러분들 그 예산을 지출 프로그램 의도에 맞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각화해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자, 이게 지금 어떤 메디케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그 전국민 의료보험, 미국은 사보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렇게 많은 지출을 썼고요. 세큐리티, 예를 들어 뭐 안보에 이만큼 썼고, 이런 걸 우리가 한눈에 시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막대 그래프로 보신다면 지금 항목이 뭐 얼추 보더라도 한 20개 항목이 될 텐데 20개 항목을 막대 그래프로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눈에 시각적으로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용도로 우리 시각화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시각화의 중요성을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냐?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그래프는, 자, X의 평균이 54.16이고요. Y의 평균이 47.86이고, 자, 각각 표준 편차가 이러한 여러분들 그 지금 데이터입니다. 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모두 똑같이 기술 통계로 하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동일한 자료를 보시고요. 자, 만약에 이 지금 단순 요약, 자, 요 부분, 그러니까 민값이랑 뭐 이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보시면, 표준 편차만 보시면 이게 정확한 의사결정이 어렵죠. 지금 왜냐하면 이 그림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그림들이잖아요. 보시면 뭐 공룡 그림도 있고요. 사실은 뭐 동그라미도 있고 막대 그림도 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치만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한눈에 어떤 요소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가 엔스콤 4분할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영국의 프랭크 엔스콤이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함정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요. 이 네 가지 그래프의 함정이 뭘까요? 자, 이것은 놀랍게도 네 그래프보다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평균, 분산, 상관관계, 선형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동일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동일한 평균, 동일한 표준 편차에 동일한 선형 관계라고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선형 이게 수치로 보면 이 상관관계 그래프 상관 계수가 똑같을 수 있어도 사실은 패턴은 전혀 다르죠. 자, 지금 이 점들끼리의 평균을 가장 이 점들끼리의 간격을 좁혀주는 이런 선형의 하나의 선을 그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형 상관계수잖아요. 자, 이것이 서로가 실은 같게 나오지만 실은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전혀 다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단순 수치만 한다면 굉장히 어떤 함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정보를 제시할 때 항상 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실제 자료의 특성이 어떠한지, 패턴이 어떠한지를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파이썬을 통해서 주피터에서 시각화 연습을 좀 할 텐데요. 그 전에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에서 내장되어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 그래프 라이브러리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 연습을 바로 할 텐데요. 기본 라이브러리는 특별히 임포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그림들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맨 처음은 아니고 이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맵플럽립이라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약자가 립이에요. 그래서 맵플럽립이라는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플롯을 그럴 때 우리가 임포트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맵플럽립은 사실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니까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15는 우리가 언제 보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팁스 데이터 기억나시죠? 팁스 데이터는 우리가 15에서 가져온 데이터였죠. 그래서 15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맵플럽립이랑 같이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다양한 색이나 테마 그리고 차트 기능을 추가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맵플럽립이랑 15는 거의 같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롯9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건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플롯9은 여러분들 혹시 R 랭귀지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R 랭귀지에서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gg플롯이었죠. 자, gg플롯하고 아주 유사하게 파이썬에는 강력한 바로 시각화가 바로 판다스가 아니라 그 파이썬의 플롯9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이썬이 다 좋은데 시각화 부분은 사실은 다른 툴에 비해서 극히 월등히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gg플롯이 아래 gg플롯이 조금 더 시각화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아래 ggplot2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움이라는 이제 이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도 데이터에서 위치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간 분석이라든지 뭐 공간 회귀 분석, 공간 지리 분석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GIS 기반으로 유도경도 불러와서 하는 것들이요. 자, 이럴 때는 폴리움이라고 하는 지도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차트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파이 차트라고 해서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중국 바이두라고 하는 IT 회사에서 만든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도구가 되겠습니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두라는 회사는 우리가 중국을 2차 산업을 위주로 본다면 다른 그 선도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만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사실 좀 앞서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바이두가 이런 파이썬을 위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플롯하고 닷리가 있습니다. 플롯리는 뭐냐면요. 자, 그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볼 텐데요. 뭐 R, 뭐 스칼라, 그 다음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매트랩 등에서 우리가 플러틀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 시각화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 시각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그 데이터를 불러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어떻게 할지부터 좀 먼저 차근차근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enscom이라고 하는 데이터, 우리 아까 enscom 데이터가 뭐였냐면 요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우리가 enscom의 4분할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enscom 4분할 데이터는 우리가 그 C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내장이 됐기 때문에 얘를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C본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import C본 SNS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자, import 명령어고요. 자, C본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라. 자,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sco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야겠죠. 자, 지금은 C본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nscom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제 프로그램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자, 미리 좀 연습해서 이렇게 그 한 코드를 지금 제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치다 보면 이게 지금 실시간 동영상 이 찍는 녹화 프로그램이랑 단축키라는 게 많이 지금 그 혼용되는 게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자, 로드 데이터셋을 가져와라. 근데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느냐? 자, enscom 이게 이제 enscom의 스펠링이 되겠습니다. enscom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enscom 확인하셨죠? 자, 우리가 ANS로 쳤으니까 ANS라는 걸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면 enscom 데이터가 지금 보시다시피 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enscom 데이터는 산점도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각각 옆에 요 행번호죠. 행번호가 쭉 있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은 1번 데이터셋,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요렇게 우리가 그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건 사실은 새로운 문법은 아니에요. 이 새로운 코드는 아니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포트 불러오고 항상 D타입,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제가 나중에 뭐 특별히 안 알려드려도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데이터 타입을 빨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데이터셋은 어브젝이 뭐죠? 네, 문자형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하고 Y는 어땠습니까? X하고 Y는 자, 지금 그 소점이 있는 그런 형태의 숫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자, 그 기초 통계량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초 통계량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초 통계량을 항상 같이 3단계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 통계량 할 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면 기술 통계죠. 그래서 ANS에 대한 ANS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기술 통계 해달라, 전체를 다 해달라, 괄호를 치셔서 엔터를 치시면 자, 기술 통계량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44개의 자료, 그러니까 44개라는 게 0부터 해서 그래요. 0행부터 43행까지 44개 카운터가 됐고요. 결정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민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등등등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걸 그룹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룹별로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그룹이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셋이 1부터 4까지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 지금 평균이잖아요. 근데 전체 평균이냐 우리는 지금 엔스콤 데이터 연습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여줄 때 서로 다른 4개의 자료를 보고 이게 지금 수치는 같은데 그래프가 다르다는 걸 지금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각각의 이 정말 수치가 같은지를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룹바이, 우리 그룹바이라는 이 함수는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와서 디스크랩 해라. 자, 그럼 데이터셋별로 이렇게 1, 2, 3, 4에 대한 각각 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1, 2, 3, 4가 어때요? 자, 두 번째가 민값이고요. 세 번째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네 번째는 뭐 다른 거라 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삼포도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자, 카운트하고 수능 같고 민, 평균이 같고 스탠다드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1, 2, 3, 4는 그러니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은 사실은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모두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자, 맵플립을 여러분들 불러오실 겁니다. 그래서 맵플립이라고 하는 걸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임포트 자, 맵플립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불러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셋 1만 추출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파이썬의 플롯 맵플립을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데이터 1만 불러올게요. 우리가 데이터셋 1 여기 1, 2, 3, 4가 있잖아요. 1만 불러오시면 자, 데이터셋 1은 뭐다라고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셋 1을 불러와라. 요 i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자죠. 로마자 1이다. 라고 이 로마자입니다, 여러분들. i 아니에요. 로마자다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자, 정의해 주시고 데이터 1. 네. 데이터 1 누르시면 아이고. 네. 지금 데이터셋 1만 일단 불러온 거죠. 자, 데이터셋 1은 총 11명이고요. 0열부터 시작하니까 10이니까 11명이고 각각 요 축은 수가 이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금 보시는 여기서 이게 전체 데이터고요. 여기서 데이터셋 1만 우리가 불러온 자료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러왔으면 이거 왜 불러왔을까요? 자, 이걸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롯을 그릴 텐데, 자, 플롯 데이터 X하고 Y,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에 그림을 그려달라 라는 우리가 명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자, 지금 X축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Y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Y축, Y축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약간 산점도 형식이 아니라 지금 선 형태로 돼 있잖아요. 마치 움직이는 연속된 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점도 형식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분포나 데이터의 패턴을 보기에 가장 편하죠. 그래서 산점도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명령 코드를 치시고요. 자, 데이터 1 x, 데이터 1 y 같이 x, y 축을 표현해 달라는데 이거는 같은데 여기에 자, 요 표시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 지금 이게 그래프로 불러오는 건데 이 산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표시 뭐냐고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0 아니에요. 이거 알파벳 5입니다. 5 소문자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맵플립 그래프로 통해서 각각 우리가 데이터 다 불러와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 1만 불러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다 불러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불러오는 요 명령어 기억나시죠? 네, 요거를 하나만 불러왔는데 각각 하나씩을 동시에 한 줄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 1은 이미 불러왔고요. 데이터셋 2는 뭐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데이터셋 2는 자, 데이터셋인데 그 로마자 표기로 2로 되어 있는 거다.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셋 숫자 3은 로마자 표기 3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 변수 값이요. 그 다음에 데이터 4는 로마자 표기 4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아까 보셨던 이제 피겨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겨로 보실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격자도 만들어야 되고 내부 이제 격자를 만들어야 플롯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격자라는 게 우리가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띄워서 볼 때 내부 격자도 만들어 줘야 되고 부가적인 타이틀도 달아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할 텐데요. 자, 피겨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짜리 그림이고요. 네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피겨를 만들 겁니다. 자, 피겨. 자, 요 코드를 치시고요. 자, 피겨 사이즈가 여기 나오죠. 자,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른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기본 사이즈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격자를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자, 격자를 만들어 올 텐데 2x2 격자예요. 자, 격자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줄게. 네, 제가 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격자라는 게 지금은 이 그림을 하나가 아니라 아까는 위 하나만 보셨는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네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얘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지금 이 피겨를 만드는 거예요. 피겨라는 게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피겨가 그림이에요. 자, 영어로 요 그림을 만들 텐데 각각 이제 비교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죠. 각각 네 개의 그래프를 산점도를. 자, 이때 격자는 자, 명령어가 자, sub 그룹인데요. sub group 그룹에 자, 2x2 그룹이죠. 지금 2x라는 게 가로 2개, 세로 2개. 그래서 이 쉼표입니다. 이게 2x2인데 이게 그 다음에 오는 게 위치예요. 2x2의 첫 번째, 2x2의 두 번째, 2x2의 세 번째, 1, 2, 3, 4 이렇게 격자를 위치를 해달라라고 명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서브 그룹에 2x2 탭의 1이니까 얘는 여기 위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네 2x2 탭에 2에 있으면 여기 위치가 되겠죠. 자, 요런 지금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보고 자, 바로 그러면 실습이 아니라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X라는 거는 각 격자의 이제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X 첫 번째 격자는 어디에 있느냐? 피겨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데, 자, 피겨라는 게 아까 그 큰 프레임 틀이죠. 그 그림에 add 첫 번째 서브 플롯으로 자, 2x2 탭의 격자의 첫 번째 위치에 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2, 3, 4도 한 줄에 치셔도 돼요. 이거는 자, 반복되는 명령어니까 자, 2는 데이터 2 3는 죄송합니다. 네.
2는 데이터 2, 3는 데이터 3.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격자 맨 마지막인 거는 네 번째 위치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각각 그림 1, 2, 3, 4다 그래프. 자, 이걸 한 그림에 위치해 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피겨라고 하는 요 지금 그림에 1, 2, 3, 4의 격자가 지금 이미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럼 확인할 때는 이름만 치면 되겠죠. 피겨. 이거 왜 갑자기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피겨 바꿔서 치시면 자, 지금 격자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격자. 이 격자에 대해서 큰 그림 하나에 하위 그림 하나, 하위 그림 둘, 하위 그림 세, 하위 그림 네 개가 있죠. 자, 격자만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자가 완성이 됐고 이 안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야겠죠. 그러면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자, 그 전에 이름을 써놔야겠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는 확인 가능합니다만 나중에 이게 첫 번째 격자가 어떤 데이터였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네임을 요 위에다 달아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첫 번째 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이고 네 번째 그룹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쓰는 그 함수가 자, 타이틀이라고 써주시고 괄호하고 문자열을 각 다운표에 넣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볼게요. 요거 한꺼번에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set은 뭐냐면 설정한다라는 코드고요. 자, x1에 여기 x1 요 지금 격자에 set 설정해라. 뭘 설정하냐? 타이틀을 설정해라. 데이터 1을 여기다 입력. 자, AX2 두 번째 격자는 set 타이틀 데이터 2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각각 설정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fig는 이건 이제 한꺼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텍스트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텍스트 크기예요. 이 크기도 나중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0.51 이런 이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피규어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는 피규어라는 명령을 치면 요것만 나왔는데 지금 제목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목이 지금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에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제목이 겹치냐? 지금 제가 여러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축소를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축소가 아니라 풀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안 겹칩니다. 데이터 3, 데이터 4가 숫자가 이 뭐죠? 그 스케일하고요. 근데 이거 만약 조정하고 싶다면 이 크기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한번 놓고 싶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을 넣어달라 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트하게 레이아웃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안 겹치게 될 거예요. 타이트하게. 혹시라도 겹치면 타이트하게 피겨는 타이트하게 레이아웃을 해달라. 해줍니다. 그 다음에 FYG를 이게 지금 계속 자, FYG를 누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됐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겹치니까 이제 여백을 남겨달라라는 이제 명령. 혹시라도 겹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시각화를 이제 그려보시죠. 자, 기본 시각화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각각의 기본 시각화가 뭐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임포트를 불러온 여러 가지 시각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플롯립이었잖아요. 매플롯립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PLOT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주로 쓰는 그래프도 이제 2D 그래프가 있고 3D 그래프가 있고 뭐 시계열 그래프도 있잖아요. 자, 그때 쓰는 이제 패키지가 바로 매플롯립이에요. 그래서 매플롯립을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유형의 간편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한번 구현해 보시기 전에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시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요런 형태 뭐 잔존도도 있고 뭐 막대 그래프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거 요새 많이 지금 보고서나 뭐 논문에 많이 또 연구 자료에 많이 쓰이죠. 바 차트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세로형을 가로형으로 바꾼 거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시계열 자료, 시그널 자료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본 시각화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기본적인 시각화 수준에서는. 근데 저는
아래 GG 플롯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연습을 해보기 전에 시각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다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플롯이라는 시각화 함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플롯 함수도요, 매플롯립을 내부에서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플롯립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들 주 패키지는 MPL이라고 하고, 예, 이 별칭으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안 치고요, 네, MPL이라고 이렇게 별칭 부르기도 해요. 때로는요. 그 다음에 이 PYLab, 예, 이거 서브 패키지는 PLT라는 별칭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관례를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여기 보시면 PLT 여기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예, 플레이 랩의 서브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show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프 보여주기 show.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각화 명령을 실제 차트로 렌더링하고 마우스 움직임 등의 이제 이벤트를 기다리라 라는 걸 이제 show 보여달라 할 때 요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사실 show 명령어는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셀 단위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가 셀 단위로 하고 바로 구현하고 셀 단위로 하고 구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매번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show 명령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파이썬, 우리가 파이썬 지금 주피터가 아니라 그 일반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만약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show라는 걸 마지막에 실행을 해야 이 그래프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일반적인 시각화 단계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림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시각화 4단계로 지금 이제 실습을 할 거고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불러 오셔야 돼요. 자, 기본 라이브러리는 내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없으면 우리가 그리고 매플롭에 어차피 기본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플롭을 불러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Y축에 어떤 데이터를 표기할지로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결정하고 나면, 자, 플롯 함수, 자, 이게 지금 기본 함수거든요. 플롯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바꿔서 하시면 뭐 바꿔서 하셔도 어쨌든 X, Y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피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피터는 셀 단위로 보여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요거를 하셔야 이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프 제목이나 XY축 이름 뭐 이런 것들 좀 더 추가하고 그래프를 설명하고 그럼 뭐 범례를 설명하고 이런 옵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때 사용하는 몇 가지 옵션들이 뭐가 있냐면, 자,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있고 색상이 있고 또 XY축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프 선 모양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그림 범위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합니다. 자, 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매플롯립 마커가 있습니다. 자, 마커는 우리가 그 만약에 이렇게 이런 선이면, 자, 제가 만약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런 기본적인 선이면 이런 데 이렇게 마커 있죠. 이게 마커예요. 이걸 할 거야. 네모 표시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자, 이런 것까지 다 옵션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 실습을 해보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랑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한 옵션만, 우리가 임포트 내장 없이 쓸 수 있는 옵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판다스에서는 내장 그래프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랑 실습할 거는 기본 이제 그래프예요. 기본 시각화예요. 그래서 시각화의 중요한 데이터 분석 과정인데, 자, 기본 함수는 플롯 괄호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X축 값 넣고 Y축 값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옵션에는 뭐가 있느냐? 자, 라인이라고 치시면 선 그래프가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제공하는 것들 그래프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 하면 수직 막대 그래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 차트 있죠. 네, 막대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바하고 H는 호리즌은 뭐냐 하면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수평 막대 그래프. 네,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죠. 우리가 라인은
네, 뭐냐 하면 뒤에서 다 뭐 연습을 하실 텐데 라인은 자, 요런 그래프예요. 요런 뭐 라인 그래프고 바 차트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요런 막대 그래프고 자, 호리즌은 네, 요런 것들이 되겠죠. 바 차트의 호리즌을 뜻입니다. 히스토그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이런 뭐 그림이 히스토그램이죠. 박스 플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요런 형태고요. 자, 이걸 휘스커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수렴. 그래서 우리가 이상치 발견하거나 할 때 요런 평균 1쿼탈, 2쿼탈, 3쿼탈 요런 이제 박스 플러스 형태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자, 이 다음부터는 커널 밀도는 밀도 이제 얼만큼 움집해 있느냐를 볼 때 군집 분석이나 이런 어떤 그립들을 우리가 거리 기반이나 밀도 기반으로 구분하죠. 그때 씁니다. 자, 면적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두 가지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파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남성이 얼만큼이다, 여성이 얼만큼이다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우리가 표시할 때 파이 그래프로 많이 하죠. 비율 같은 경우를. 그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 자, 스카터 플롯을 산점도를 그래프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히스토그램, 이게 지금 히스토그램이 아니고요. 어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인데 붙어 있는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네. 막대 그래프인데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산점도 그래프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점도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밀도 산점도 그래프는 이제 밀도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 이런 거에 이어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나 제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실까봐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 이게 파이 그래프고요. 이게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맵플롭 립을 불러오셔야겠죠. 맵플롭에 대한 라이브러리 맵플롭 립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뭐가 좀 안되네요. 잠깐만요. 아, 네. 맵플롭 립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임포트 맵플롭 립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애칭 ASMPL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맵플롭 립 말고 또 하나 불러오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네, 바로 이 PYLAB, 예, 이것을 우리가 별칭, 그러니까 맵플롭 립의 서브 패키지예요. 그래서 PLT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걸 불러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맵플롭 립의 PYLAB는 우리가 PLT라고 별칭을 합니다. 명령을. 자, 이렇게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PLT 플롯 나오는지 1, 2, 3, 4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이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까 요 코드에서는 제가 보시면 그래프 보여주기 PLT 쇼라고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피터에서는 한 줄 한 줄 우리가 코드 입력하면 이걸 구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피터에서는 PLT 쇼라는 거를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쳐도 네, 쇼 명령을 치지 않더라도 그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하나의 선을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시각화 옵션 중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오늘 살펴볼 시각화 옵션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제목하고 범례, 뭐 색상, 축 이름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하는 걸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맵플립에서 자, 이것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자, 불러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우리가 라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PLT 지금 만드는 요 선그래프니까 라인 그래프다 해서 LIN이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자, 지어보시면 자, 라인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제목이 하나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PLT 플롯이라고 치시고 1, 2, 3 뭐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1, 2, 3, 1, 2, 3 하고 마커는 S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마커는 S라고 하시면 자, 요게 지금 마커거든요. 요 지금 조그만 거 스몰 작은 마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마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PLT 쇼를 네, 한번 해볼까요? PLT 쇼를 치시면 네, 뭐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 하는데 그냥 PLT 쇼를 일단 입력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추가인데요. 우리가 범례를 한번 두 번째는 추가해 볼게요. 범례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 자, 제가 좀 판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에 지금 만약에 다른 이런 선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뭔지 지금 두 개의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한 시각화를 하니까 이 빨간 선이 뭔지를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파란색은 있고 이렇게 하면 빨간색 이렇게 적혀 있는 밑에 옆에 설명하는 부분 있죠. 그래프에 이거 우리가 범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범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하나 지어볼게요. 자, 이번엔 범례라고 하는 타이틀 한번 지어볼게요. 자, 범례. 자, 레전드가 범례예요. 우리가 옆에 표시하는. 자, 범례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LT 타이틀의 레전드니까 레전드라는 이름의 표가 하나 생겼고요. 자, 이번에는 그 범례를 증가하는 선, 감소하는 선을 한번 각각 만들어서 범례라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레이블이라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자, PLT 플롯 1, 2, 3, 4. 자, 1, 2, 3, 4를 쓸 거고요. 자, 이건 지금 증가하고 있죠. 1, 2, 3, 4는. 1, 2, 3, 4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증가하는 거니까 어센딩이라고 해요. 어센딩은 이제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는 디센딩이 되겠죠. 그래서 어센딩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레이블을요. 자, 증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증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어센딩 형태로 지금 증가하는 이런 표를 지금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반대로 플롯의 이 지정에 리스트를 4, 3, 2, 1로 지정하면 감소하는 게 되겠죠. 감소. 자, 감소하는 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PLT 플롯에 4, 3, 2, 1 하고 자, 레이블은 디센딩이라고 할게요. 디센딩이라는 의미는 감소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감소하는 지금 두 개의 라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 PLT 레전드 전부 다 범례를 달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노 핸들링 네,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왜 에러가 떴냐면요. 지금 제가 하나씩 이걸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범례를 추가할 때는 자, 하나를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하나에 들어가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줄에 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제 자, PLT 쇼까지 치시면 자, 이처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만든 ASC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건 이름의 레이블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ESC, Descending, 그러니까 하강한다, 감소한다라는 의미의 지금 오렌지 색깔을 만들어서 각각 레전드를 달아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자, 요 색깔은 원래 자동 이렇게 돼요. 지정이 돼서 보통은 파란색, 그 다음에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되더라고요. 이것도 색깔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럼 색깔 지정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색깔 지정은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PLT 플롯 자, 맵플럽에 자, 1, 2, 3, 1, 2, 3 이런 지금 저기 라인 차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레드. 그러면 자, 레드를 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컬러 색상이 바뀌었죠. 네. 자, 이렇게 만약 이거 옆에다 컬러를 바꾸시면 해당 컬러 색깔로 바뀌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왜 1, 2, 3, 1, 2, 3이면 이게 X축, Y축이죠. 여러분들 뭐 그거 기본적인 질문하시면 안 돼요. X축과 Y축 값을 1, 2, 3, 1, 2, 3 쳐서 레드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축 이름을 우리가 바꾸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 이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축 이름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Y축이고 이건 X축 값인데 축의 값을 우리가 표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안 넣어주면 이게 지금 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X축은 1, 2, 3, Y축은 1, 2, 3인 제가 플롯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X축은 1, 2, 3, Y축은 1, 2, 3으로 되어 있는 플롯을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자, X축의 레이블이라는 X레이블이라는 이제 명령을 치시면 X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레이블은 X다. 그러니까 여기는 X라고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레이블은 뭐냐? 자, Y레이블은 이게 Y라인이다. 자, 이게 Y죠? Y라인이다. 이게 X고요. 자, 이게 X고 이게 Y라인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치시면 자, 이렇게 자, 뭐 여러분들 PLT 쇼를 치셔도 되는데 이게 주피터에서 굳이 안 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X축의 X라는 지금 축 이름이 생성이 되고 Y축의 Y라는 이름이 생성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때로는 지금 보시면 요건데요. 자, 요건데 우리가 색깔만 조금 다른데 이것이 선 모양을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차별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점선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거를.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때는 선 모양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 모양을 변경하는 건 자, 제가 빨간색 선하고 구린, 녹색 선을 하나 만들고요. 각각 하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1, 2, 3, 4 지금 증가하는 선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자, 컬러는 R로 치시면 레드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빨간색 증가한 선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 선은 점선 형태로 만들어 달라. 자, 점선인데 이렇게 띡띡띡띡 있는 점선을 만들어 달라. 자, 그렇게 라벨은 이렇게 해달라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4321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4321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소하는 숫자는 우리가 이 표는 G, 그린, 녹색으로 좀 표시해달라.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되는 점선으로 해달라.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전드를 범례도 표시해달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범례, 우리 아까 범례 배우셨잖아요. 범례까지 같이 해달라. 그 다음에 PLT쇼 안 넣으셔도 되고 주피터에서 요것만 해도 됩니다. 세 줄만 딱 치시면 자, 범례로 우리가 이게 레이블이 범례죠, 여러분들. 이름을 자, 그래서 점점점점점은 자, 요거 대시다. 띠띠띠띠띠 이거 녹색은 벗이다, 덧이다, 닷 표시다. 네, 마침표 표시다 라고 하고요. 색깔 우리 지정한 대로 네, 대쉬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고 닷은 우리가 그린, 예, 녹색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림 범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 범위는 여러분들 자, 한번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자, 이름을 우리가 XY 레인지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지정을 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 범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들이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점들이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림의 범위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림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작아져서 그래서 그걸 좀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보겠다 라고 한다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X하고 Y의 범위를 일단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 플롯에 있으니까 이어서 쳐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10, 20, 30, 40이고 하나는 1, 4, 9, 6이라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10, 20, 30, 40이 X축이고 1, 4, 9, 6이 Y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X축, Y축을 지금 넣은 선인데 지금 보면 이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림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범위를 넣어야겠죠. 이제 범위를 넣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블루 색깔의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레인지 워드는 5개, 5의 크기고요. 선은 대시처럼 점점점으로 해달라. 근데 마커 표시를 해달라. 마커는 이 마커가 뭐냐면 이 선에 이제 요 값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거.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형태로 해달라. 라는 의미고요. 자, 요거는 이제 크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매크로라고 해서 이렇게 마커의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테두리는 그린으로 해달라.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시면, 자, 치시고요. 예를 들면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X하고 Y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X는 0에서 50까지니까 0에서부터 50까지로 지정을 해달라. 자, 0에서부터 50 밑에죠. 미안합니다. 50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Y는, 자, 우리가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10부터 만약에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부터 우리가 40이니까 30까지 네, 요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네,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네, 치시게 되면, 자, 예, 자,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그림 범위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걸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레인지를, 자,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제가 밑에다가 레인지를 한글을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레인지라고 치시고, 자, 하면, 자, 레인지로 지금 바뀌었죠. 자, 한글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 XY 레인지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범위가, 축 범위가, 자, X는 0부터 50이니까 X는 0부터 50, Y는 마이너스 10부터 30이니까 이 10부터 30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각각의 값이, 네, 이게 X축 값이고 Y축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그림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정 안 하면 이게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너무 커서 갭이, 이건 왜냐면 보통 지금 10 미만의 값이고 이거 40까지 올라가니까 범위가 커서 선이 안 보이거나 특히 범례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강조 표시해주는 그림 범위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